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겨울왕국 계속 있고. 성성그룹도 또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디톡스 갑자기 이런 악재 속에 신저가로 직행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떤 게 보이나요? 저는 이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목요일 수능일입니다. 개폐장 시간 좀 달라지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큰 그림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밀당도 정도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밀당도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하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눈살 찌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키워드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이렇게 키워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단계적인 관세 철폐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 미국 측은 아니라고 그러고 대통령도 갑자기 합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또 기대감은 약간 손상된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사주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죠. 때문에 지수 자체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시장 어디에 우리가 조금 더 베팅을 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는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보자면 분명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잭팟은 일장 춘몽 이건 좀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삼성중공업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수주 대박을 터뜨리면서 잭팟이라는 표현까지 쓰였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그 어닝 쇼크의 배경을 살펴봤더니 1조 규모의 드릴십 계약 해지,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설비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적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키운 채로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추는데 주목할 포인트는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에서도 전망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목표 달성에서는 이상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에 중점을 둔 투자 전략까지 추천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2.34%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증권사 의견 그대로 따르자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락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들고 왔고요. 다음 포인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바뀜, 주도하는 게 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뉴스가 나왔었죠. LG U+하고 CJ 헬로하고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IPTV 시장, 여기 VOD 시장, 여기는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통신업자들이 이제 여기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안이야 이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었죠. 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데 이런 변수도 없어졌으니 이제 실제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LG U+도 보시는 것처럼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2.8%. 오히려 인수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오늘 장에서는 더 강세를 기록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고 LG U+ 통신업 자체로만 봤을 때도 5G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지금 상승세를 띠고 있거든요. 과연 주가 자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역시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탈출 시작. 이거는 글쎄요 좀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바닥 탈출의 시작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매수를 해봐도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기관의 집중 매수 속에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4분기도 흐름상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고 또 원화 강세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는 등 요금제 개편도 추진되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죠. 상승 재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초전도 케이블 송전을 세계 최초로 상용했다는 점 지난주에 이 소식 접하셨죠. 그리고 괌에 전력 판매 계약을 했다는 점도 재료로 작용합니다. 실적과 이슈 모두 호재인 한국전력 지금 바닥에서 담아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존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이제 바닥에서 의미가 있는 이 반등 신호가 나왔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요. 담아볼 만합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경우에 이제 바닥권을 거의 6개월 이상 회전한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의 초반 도입 부분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 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가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보면 좀 살려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국내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번 감에 대한 수주와 그리고 연말에 있을 배당금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박스권 상단인 28,000원에서 3만 원을 뚫지 못한다면 또 다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출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실적 회복에도 배당에 대한 매력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그 분기에서는 한 배당금은 한 5,600원으로 환산이 되는데 이제 한 주당 870원 정도의 배당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과거에는 이제 한전에 대한 멀티플을 배당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만으로만 지금 현재 실적으로 이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지금 현재는 보수적으로 담아둘 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관망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한국전력이야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변수들이 많은 종목이라 역시 여기에는 좀 관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LGU 플러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미디어 사업자에서도 계속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고 통신업 매출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LGU 플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일단 LG 플러스가 이제 지난 18년 4월 말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통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센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9년 이제 현재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상승은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LG 플러스와 CJ 헬로가 합병 승인을 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만년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CJ 헬로에 가입되어 있는 유선 가입자 수를 토대로 해서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가입자 수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제 유선 관련된 부분에서 IPTV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LG 플러스의 경우에는 가장 통신사 주가 부분에서도 조정 폭이 30%에서 25%로 가장 깊었고 또한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5G 가입자의 경쟁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좀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은 일시적일 뿐이고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드리시 2기에 대해서 현금 흐름 보유 확보에 대해서 멀티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리시 계약 파기로 인해서 일회성 손실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LNG 부분에 대한 꾸준한 수주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3분기까지 이미 한 80% 정도의 수주액을 달성을 했으므로 4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이번 수주 목표액인 80억 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주가도 같이 이제 등락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이제 중공업 관련돼서는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멈춘 후에 들어가도 무방하고요. 한 7,000원대에 온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게는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글쎄요, 미국과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 그 단계적 철폐와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기대감이 좀 약간 손상됐다, 좀 깎였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중 협상이 좀 이제 순항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의견 대립이 약간 조금 소폭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철회 부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옵션 만기일에 대비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옵션 파생에 대한 포지션을 좀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서로 그 옵션에 대한 양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목요일에 급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 월봉은 2160선을 돌파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가 조정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 확대를 노려볼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기가 가장 크게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과대 낙폭에 따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급등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추후 계속 시장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정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